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땐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입가에 그 말이 맴도네요. 사실 그동안 저는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거든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먼저 이름이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의 신랑감을 만나 결혼해서 보란듯이 자식 잘 키우고 사는 것. 마치 이게 제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정작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편이라 믿었던 남편조차도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살아온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제가 2살 무렵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집에 아빠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어릴 땐 아빠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자라면서 아빠의 부재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마 아빠 몫까지 다 해주려고 노력했던 엄마 덕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보험 설계사였는데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그곳 사람들한테 온수 매트도 팔아치울 수 있을 정도로 소환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 엄마 덕에 저는 돈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가끔 보험 이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당장 밖에서 돈벌이를 하려면 아이를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한테는 그럴 가족이 없었대요. 그래서 일터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회의 때는 건물 경비실에 저를 맡기고 영업을 나갈 때는 늘 저를 데리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이유로 팀장한테 지적을 받곤 했지만 저희 모녀 사정을 잘 아는 보험 이모들이 도와주셔서 엄마가 영업을 뛸 때는 이모들이 돌아가며 저를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렸던 때라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보험 이모들이 무용담 나누듯 들려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할 뿐이죠. 그렇게 어린 저를 데리고 보험 일을 하던 엄마는 제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고서야 조금은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건 마찬가지였죠. 아침 일찍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가 퇴근길에 데리고 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보험 일이라는 게 어디 직장인 스케줄처럼 일정한가요?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달려가야 하니 늘 엄마는 허겁지겁 달려와 저를 데리고 가기 일쑤였죠.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뿐이에요. 그렇다 보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 얘기조차 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은 엄마한테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내가 더 크면 그때 얘기해주겠다고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 좋게 헤어진 사이는 아닌가 보다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었죠. 엄마는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쓰며 살았어요. 물론 그 덕분에 저도 엄마를 닮아 시간을 쪼개 쓰고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는 게 버릇이 되었지만요. 그 덕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단 얘기를 듣고 살 정도로요. 그런 점에선 엄마한테 고마울 뿐이죠. 게다가 남들 못지않게 뒷바라지를 해준 덕분에 저는 보습학원에 국영수 과외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돈을 쓰는 만큼 성적은 나왔고 덕분에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엄마 성화에 2학년을 마치고는 호주로 단기 어학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죠.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워. 그래야 나중에 네 아빠 만나도 엄마가 당당할 수 있지. 내 새끼 혼자서도 잘 키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넌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든 말만 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알았지 내 딸?
이런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남들 못지않은 스펙도 쌓았고 덕분에 꽤 좋은 곳에 취업도 됐어요. 마치 인생이 제가 그려놓은 계획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계획에 없던 인생의 오점이 생기고 만 거예요. 뭐? 임신? 이게 미쳤어.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을 하면 어쩌냔 말이야. 누구야? 너 임신시킨 놈이 누구냐고. 엄마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로 물었어요. 엄마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순순히 말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남편과 저는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회식 때 진탕 취하는 바람에 둘 다 이성을 잃고 버린 일이라 남편이나 저나 임신 사실이 황당한 처지였어요. 게다가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사수와 눈이 맞아 애까지 뱄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저는 내심 남편이 수술하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임신 사실을 알고는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예상보다 일이 급진전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임은 분명하고 우리 사이에 생긴 아기니 최선을 다해 키워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했던 건데 엄마는 길길이 뛰며 화를 내다가 마치 세상 끝난 사람처럼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닮을 걸 닮아야지. 뭐 좋은 거라고 혼전 임신까지 지 엄마를 닮아. 내가 너만큼은 엄마 팔자 닮지 말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다 필요 없고 수술 받아. 나 내 딸 인생 이렇게 망가지는 거 못 본다.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도 저처럼 혼전 임신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랬으면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어떻게 수술을 하랄 수 있는 건지. 뭐? 나보고 수술을 하라고?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 날 이렇게 낳아놓고 나보고 내 아이를 지우라고? 그게 말이 돼? 싫어. 나 절대 수술 안 받을 거야. 그이도 낳아서 잘 키우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딸한테 아이를 지우란 소리를 해? 왜? 엄마가 날 지우지 못했던 게 한이 돼서 그래? 진작에 날 지웠으면 걸리적거릴 것도 없고 엄마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억울해서 이러냐고. 말해봐. 그때였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저를 때린 적 없던 엄마가 제 뺨을 쳤어요. 그리곤 죽일 듯 노려보며 그러셨죠. 그래, 너 같은 딸년 내가 미쳤다고 이날 이때까지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때 네 친할머니 말대로 지웠어야 했는데 내가 미친년이지. 이 꼴 보자고 그 고생하고 살았으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애를 낳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날 이후 엄마와 저는 한동안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임신 6개월이 넘어가자 더는 복대로 배를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순서는 바뀌었지만 시댁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루 날 잡아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갔어요. 아니,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를 뺏어와?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서 손주를 혼수로 데려오는 세상이 됐다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게다가 넌 신입사원이라며 기껏 들어간 회사를 이런 일 그만두는 게 아깝지도 않니? 게다가 애까지 나오면 우리 현수 혼자 벌어서 먹고 살겠단 거야? 너 너무 염치 없단 생각 안 드니? 애는 둘이 가졌는데 왜 돈은 내 아들 혼자 뼈 빠지게 벌어야 되니? 난 그런 결혼이라면 동의 못한다. 아무리 애비 없이 자라 배운 게 없다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 퇴사 문제는 없던 걸로 해. 시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외벌이는 안 된다시며 퇴사를 만류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당장 시급 못 올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출산부터 하고 식은 나중에 차차 올리자꾸나. 아직 큰애도 결혼 전인데다 2달 뒤가 내 환갑이라 경황이 없구나. 식은 그렇게 알고 혼인신고 먼저 하는 걸로 하자. 내키진 않았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이 좀 까칠한 분위기긴 하지만 그 외의 식구들은 모두 저를 반겨주는 분위기였어요. 식구들 중 누구 하나도 아이를 지우길 바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이러는데 어쩜 내 엄마라는 사람이 더 날 가슴 아프게 하나 싶어 울적했죠. 그래서 엄마가 먼저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제 몸 같지 않은 게 이상하더라고요. 임신을 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몸이 전과는 다르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혈압도 높고 몸도 잘 붓는 데다 경련을 일으키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기 검진을 받던 산부인과에 갔어요. 네? 임신 중독증이요? 글쎄, 임신 중독증이라지 뭐예요. 임산부에게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며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심할 경우 태아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났어요. 그동안 때 되면 아이를 낳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이 얘기를 했더니 글쎄 이러지 뭐예요. 그래? 그럼 어쩌나? 다음 달 어머니 환갑 때 하롱베이로 크루즈 여행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못 가겠지? 에이, 아쉬워서 어쩌냐? 크루즈에서 1박 하면서 보는 풍경이 그렇게 좋다는데 할 수 없지 뭐. 대신 내가 사진 많이 찍어 올게. 아니, 지 아이를 임신한 내가 임신 중독증까지 걸려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요? 자기야,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임신 중독증이라고. 위험하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는 거 아냐. 누가 자기 보고 아픈 몸 이끌고 와서 며느리 노릇하라고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발끈하고 그래? 솔직히 서운한 걸로 치면 내가 더 서운하지. 안 그래? 평생에 한 번 있는 엄마 환갑에 며느리라고 딸랑 있는 사람이 아프단 핑계로 환갑 여행도 같이 안 가겠다는데 솔직히 안 그래? 빈말이라도 따라가겠다고 하면 내가 어련히 당신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까?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 어머니 보고 지독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똑같아. 둘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남편은 짜증을 내곤 밖으로 나갔어요. 순간 저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더군요. 생각 같아선 당장 짐 싸들고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당장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나온 뒤 연락 한번 안 하고 살다가 이제야 갈 곳 없다고 찾아가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버티기로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전 제 몸 상태 때문에 오셨나 했는데 글쎄 어이없게도 여행 때문이더라고요. 얘, 정말 같이 못 가겠니? 원래 의사들은 환자들 겁주느라 별것 아닌 것도 심하게 말하곤 하는 법이야. 나도 애를 셋이나 낳았지만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러니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무슨 일 생기면 거기 병원 가도 되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승철이 빼곤 영어 잘하는 애가 너뿐이잖니. 사람 수가 몇인데 승철이 하나로 되겠어? 당장 편의점에 물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통역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네가 좀 힘들더라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내가 보약도 한 제 지어줄게. 아무리 자기 자식 아니라지만 어쩜 이럴 수가 있대요. 고작 자기들 여행 편하게 하자고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온몸이 퉁퉁 붓고 발작으로 정신까지 잃는 며느리를 생각도 안 하고 데리고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다니 정말 욕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을 했죠. 어머님, 그건 안 되겠어요. 제가 저 혼자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조심 안 하면 저희 아기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머님 손주한테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님 편하게 여행하시자고 저 데리고 가시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했는지 바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더라고요. 자기야,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비틀거리는 남편 팔을 잡아주려는데 글쎄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지 뭐예요. 됐어.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는 비틀대며 기어이 자기 혼자 침대에 눕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제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집도 회사도 버리고 나온 저로서는 남편의 행동에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제가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라서 내 한 몸 건사하자고 다른 가족들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며 몇 주가 지났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이른 시간에 어딜 갔나 싶어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더군요. 아직도 꽁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주 동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두통이 전보다 심하고 눈앞이 침침하더라고요. 거기다 배눌림 증상도 심하고 호흡도 힘든 데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린다는 느낌까지 나더라고요.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소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들리자 울음부터 터지더라고요. 제 울음소리에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당장 달려갈 테니 어딘지 말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엄마가 달려와준 덕분에 전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어요. 정신이 들어보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의사를 동원해 표정만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 친구였던 거예요. 의사는 엄마와 함께 병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도 없이 싸움을 한번에 제가 운동하면 지금 어디가? 내가 몸 인내하는데 왜 스트리도 안 보이고 이제야 전화가? 어디니? 병원에 있어. 제가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내려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치셨어요. 너는 어떻게 돼먹은 애가? 네 새끼도 하나 못 지키니? 임신 중독이니 뭐니 유세까지 떨며 내 환갑여행도 같이 못 가겠다고 했으면 애는 지켰어야지. 애비도 없이 편모스라 해서 자란 널 군말 없이 받아준 게 네가 마음에 들어 그런 줄 아니? 네가 내 손주를 뵀다고 하니 내칠 수 없어서.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할 수 없이 받아준 거야. 근데 그마저도 없으니 이제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니? 혼인 전부터 몸뚱이나 함부로 굴린 너 같은 애를 말이다. 안 그러니? 유산한 건 안 됐지만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모른다. 이참에 없던 일로 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니까. 병원비는 위자료다 치고 우리 쪽에서 낼 테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알고 다시는 우리 애한테 엉겨붙지 마.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애는 둘이서 가졌는데 피해는 왜 내 딸만 입어야 하는 거죠? 임신 중독증으로 몸도 상한 데다가 자식 잃은 슬픔에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애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자기 아들한테 엉겨붙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개만도 못한 인성입니까? 게다가 내 딸은 임신하는 바람에 회사에 휴직계까지 내야 했고 회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대개 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멀쩡히 회사 생활을 하겠다고요? 이거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군 제 자식을 5개월 넘게 품었다가 눈물로 저 세상 보냈는데 누구는 지 아내랑 자식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해외에서 크루즈 여행이나 즐기다 와놓곤 증거가 사라졌으니 예전처럼 총각으로 살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요, 내 새끼 망가뜨려 놓고 집안 쏙 빠져나가려는 파렴치한 저 인간 절대 가만 안 둡니다. 회사에도 이번 일 다 알릴 거고요. 내 새끼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만큼 그쪽 아들한테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애비 없는 애라고 무시하셨죠? 누가 애비 없는 애입니까? 이 병원이 누구 병원인지 아세요? 우리의 친부 병원입니다. 그닥 변변찮은 남편 앞세워 내 딸 자식 앞에서 유세던 모양인가 본데 가소로워서 웃음도 안 납니다. 어디서 되지도 않는 주제에 내 새끼 가슴에 멍을 들여요. 지 새끼 가진 여자가 아프다는데도
여행 가느라 연락까지 끊은 놈의 인성이라면 우리 쪽에서 거절입니다. 그런 개만도 못한 놈은 사위로 들여 뭐에 쓰겠습니까? 그러니 아들 가진 유세 그만 떨고 당장 여기서 나가요. 아, 위자료는 변호사 선임 후에 정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돌려주곤 병실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곤 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일전에 아이 지우라고 한 건 말이다. 너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래서 했던 거지 진심이 아니었어. 아무렴 애미가 딸한테 손주를 버리란 소리를 하겠니? 그 업보는 다 엄마가 안고 살게. 그러니 넌 마음 추스리고 다시 살아 이거사. 네가 누구 딸이니? 이 오뚜기 양현자 딸이잖아. 살다 보면 또 사라진다. 그러니 이 엄마를 봐서라도 일어나. 그깟 회사 때려치우고 휑하니 마음 가는 대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든가. 네가 원하는 거라면 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알았지? 아니, 나 회사 안 그만둬. 엄마 말대로 나 양현자 딸이야. 내가 뭐가 무서워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나와. 그 인간이 먼저 제 발로 나가면 몰라도. 나 다시 해볼 거야. 이번엔 실수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볼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 그만해. 얼마 뒤 저는 퇴원을 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하루는 남편이 절 부르더군요. 저 때문에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 제발 회사를 나가달라고요. 미쳤니? 니깟 인간 편하라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도 넌 내 옆에서 마음 불편하게 회사 생활해. 그게 너한테 내리는 벌이니까. 그 정도도 못 버티겠다면 별 수 있니? 네 발로 나가는 수밖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놈아. 한 번만 더 나보고 그만둬라 말아 떠들면 그땐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줄 테니까 알아서 해. 결국 남편은 얼마 뒤 퇴사를 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나가자 우리 둘 사이 소문도 잦아들기 시작했죠. 결국 끝까지 버틴 자가 이긴다는 말이 정설이 됐지 뭐예요. 게다가 엄마가 선임해준 변호사를 통해 시댁과 소송도 벌이고 있어요. 그런다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상처를 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려고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엄마 이름 아깝지 않게 이 양현자 딸 더 당당히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엄마,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빌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